희망아우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0번째 영상으로 퇴직 전, 즉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체크해야 될 5가지 사항,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50번째 영상인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기업에 취직을 하고 1년차 된 그런 신입 직원들이 퇴사하는 그런 비율이 48.4% 정도 나온다는 그런 통계 보고를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률도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퇴직 사유가 이제 중요하죠. 왜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한 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 퇴직을 일찍 하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그런 취업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일찍 퇴직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퇴사를 생각한다면 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체크 사항은 입사하고 1년 이내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10년, 20년 근무하고 나오실 때의 그런 상황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퇴직 사유가 있죠. 1년 차건, 20년 차건, 15년 차건 퇴직 이유가 있는데 조사한 그런 결과를 보면 퇴직 사유, 제 1위가 조직 문화. 공직사회에서는 조직 문화를 들고 있죠. 즉, 보수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퇴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퇴직 사유 1위가 조직의 문화 역시 들고 있습니다. 2위가 급여, 3위는 업무 이런 식인데요. 공직사이건 기업사이건 공통적으로 퇴직하는 그런 사유는 뭐냐? 1위가 조직 문화입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퇴직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나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들어봤죠. 직장 생활이 일이 어렵냐, 사람 관계가 어렵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 그런 보통 그냥 얘기는 아니죠. 역시 조직 생활은 일보다는 사람 관계 일이 무지 어렵다는 것을 이런 퇴직 사유에서도 금방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은행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가면 신입 회원들이 이렇게 어깨띠를 이렇게 두르고 안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 문화는 처음에 들으면 무조건 작은 일부터, 아주 기본적인 일부터 이렇게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직의 큰 그런 인사 정책의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을 하는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스펙도 좋고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제 조직 문화를 익히려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고 작은 것부터 서서히 해나가야 이제 그 순수하게 적응되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작은 것부터 예전에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그런 대기업이나 공직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일보다도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참 애석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조직에서 태어나서 또 조직에서 살다가 조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그런 일생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태어나서 직장이라는 그런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죽으면은 공동묘지나 납골당 같은 그런 조직에 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어릴 적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에 학교에서도 사회화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갈등, 사회적인 관계를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겪는 다 공통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보지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다 내노라하고 잘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런 그 하나의 문제 대립을 놓고 의견을
대립하고 막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이런 경우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었 경우가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조직을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일보다 이러한 인간관계 일이 무지무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이렇게 태어날 때 성품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동창회를 오랜만에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이제 가보시면 그런 생각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잘 나간다는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 초창기의 그런 성품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이런 사회관계, 인간성,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발전돼 있었고, 그 학습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뭐 그런 거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지식보다도 이런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그런 거를 잘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면 이렇게 일찍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20년, 15년 아니면 정년퇴직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죠.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도 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보고 거기서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챙겨본 그 얘기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내 통장에 입출금을 확인하라.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재무 흐름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겪게 될 그런 경제적인 그런 곤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통장의 입출금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좀 쓰라는 그런 충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도 대충 쓰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입출금을 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돈이 회사로 인해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하면서 작성해 나가는 그런 요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드시 퇴직 전, 퇴사 전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퇴사 후 세금을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낼 것인가 이거를 체크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죠.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세금의 그런 무서움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본급에서 세금을 다 제하고 이제 우리가 실수령액을 받기 때문에 그 세금의 그런 무서움이나 뭐 이렇게 부담을 크게 느끼진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면 이게 달라지죠. 바로 이제 세금 고지서가 날라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세금이 바로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뭐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거는 직장에 다닐 때하고 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내가 내야 될 그런 세금에 관한 그런 정보를 좀 꼼꼼히 챙겨서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꼭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주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변이라는 것은 주로 가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족도 모르게 나 혼자 고민하고 퇴직을 결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퇴직했다는 것을 가족에 통보하면 그 충격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가족들과의 그런 퇴직에 관한 얘기를 나눔으로써 심리적인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퇴직 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활용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일 때문에 지겹고 힘들고 뭐 빨리 하루라도 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집에만 있게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지낼 것인가. 뭐 집에서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달이지 그거 쉬고 나면 굉장히 지루하고 무료하고 심지어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후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간표, 계획표 작성이 필요하죠. 여러 그 보고,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60세에 퇴사를 한다, 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1시간이라고 보고 이것을 20년으로 보면 약 8만 시간.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30년이죠. 했을 때는 12만 시간이라는 그런 활동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소일거리만 가지고 지낸다면 너무 무료하고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20년, 30년에 관한 타임 스케줄, 인생의 그런 일에 대한 계획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표를 한번 꼭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뭐 거의 동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 전 체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다가 자기의 그 합리성이랄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고를 가치관을 좀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퇴직을 하면 퇴사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는 이제 회사에서 나를 버려지는구나. 또 이 사이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이제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취직을 하면 반드시 퇴사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고, 이제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본연의 나만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본격적인 내 인생을 산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즉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그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 전, 퇴사 전 꼭 체크해야 될 사항 5가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각자 그런 것은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 체크하시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반드시 퇴직을 준비한다면 꼼꼼히 챙겨서 퇴직 후에 그런 큰 고민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